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하시겠지만 정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음식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김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0세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이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셨어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라는 이유였죠.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 따라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어제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깜빡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이것저것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럴까요? 김 할머니가 답답해 하셨습니다. 답은 바로 오이와 당근의 조합에 있었어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당근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거든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 할머니는 건강해지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김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좋은 음식들을 잘못 조합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65세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라고 하셔서 바나나를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오이와 함께 샐러드로 매일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륨이 좋다고 하셔서요. 바나나에 칼륨 많다잖아요.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몇 주 후 혈압이 더 불안정해졌어요. 어떨 때는 너무 높고 어떨 때는 갑자기 떨어지고 약을 먹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박 할아버지가 답답해 하셨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오이 때문이었어요. 오이의 효소가 바나나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했거든요. 게다가 이런 조합은 소화 불량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가끔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던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였어요.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몸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바나나를 안 먹어야 하나요? 박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바나나 자체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문제는 조합이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박 할아버지한테 바나나는 우유와 함께 드시라고 권했어요. 아침에 바나나 우유 한 잔으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칼륨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어요. 최 할머니는 68세예요. 평소 장아찌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이장아찌, 무장아찌, 배추장아찌. 하루 3끼 반찬으로 꼭 올리셨죠. 장아찌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옛날부터 먹던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드셨고 할머니도 드셨는데 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몸이 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문제는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이었어요. 최 할머니가 하루에 드시는 나트륨이 권장량보다 3배나 많았거든요. 장아찌 한 젓가락에도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럼 장아찌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평생 드셨던 음식을 갑자기 끊기는 어렵잖아요. 장아찌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젓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장아찌를 드신 날에는 다른 짠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부종과 피로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몸에 물이 고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피곤한 거예요. 최 할머니가 밤에 잠 못 주무셨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에는 영양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영양소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비타민C 파괴 효소예요. 이 효소가 다른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를 없애버립니다. 마치 좋은 영양소들이 싸우는 것 같죠. 그럼 오이가 나쁜 채소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오이 자체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수분도 많고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다만 다른 비타민C가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우리 몸속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영양소끼리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안 맞는 것들이 만나면 서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시금치와 두부도 그래요.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시금치도 좋고 두부도 좋은데 왜? 하시겠지만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녹차와 철분제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 먹는데 녹차도 함께 마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효과가 반감돼요. 그럼 뭘 믿고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오이는 단독으로 드세요.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 같은 식으로 말이죠. 다른 채소와 섞지 마시고요. 오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둘째, 당근은 기름과 함께 드세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당근 볶음이나 당근전 같은 요리가 좋아요. 들기름 한 방울만 넣어도 흡수율이 몇 배나 올라가죠. 셋째, 바나나는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견과류 샐러드로 드시면 완벽하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장아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젓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장아찌를 드신 날에는 다른 짠 음식은 피하세요. 국물도 싱겁게 끓이시고요. 무엇보다 장아찌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 마시시면 좋아요. 물 마시기가 힘든데요 하시는 분들은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드셔도 돼요. 카페인 없는 차류는 모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이 식습관을 바꾼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김 할머니는 오이와 당근을 따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오이 냉국, 점심에는 당근 볶음 이런 식으로요. 2주 후부터 기억력이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난다. 김 할머니가 기뻐하셨죠. 며느리도 할머니가 예전 같아졌다고 좋아했어요.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챙기시고 대화할 때도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오이 샐러드 대신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셨어요. 아침마다 바나나 우유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죠. 한 달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효과가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대요.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어요. 산책도 더 오래 하실 수 있게 됐고요. 최 할머니는 장아찌 양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3주 후부터 붓기가 빠지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거울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분 모두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오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조합들이 더 있어요. 알고 계시면 미리 피할 수 있겠죠. 시금치와 두부 조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으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녹차와 철분제도 정말 주의하셔야 할 조합이에요. 녹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녹차 대신 보리차나 물을 드세요. 홍차나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과 탄닌이 많아서 철분제와는 상극입니다. 최소 이 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유제품과 항생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유의 칼슘이 항생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항생제 드실 때는 물로만 드세요.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만 알면 되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 몸에 맞는지 다른 음식과 조합은 어떤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좋은 조합도 많아요. 이런 조합들을 활용하시면 같은 음식도 몇 배 더 효과적이죠.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은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4배나 높아져요. 토마토 파스타나 토마토 볶음이 맛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라이코펜은 오히려 익혀 먹을 때 더 좋아요. 살짝 볶거나 끓여서 드세요. 브로콜리와 마늘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마늘의 황화합물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더욱 활성화시켜요. 브로콜리 볶음할 때 마늘 좀 넣어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콩과 현미도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죠.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주거든요. 콩밥이나 현미밥에 콩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계란과 토마토도 좋은 조합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줘요.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같은 요리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거였어요. 이런 조합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들이 많아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미역 넣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된장의 단백질과 미역의 무기질이 서로 도와주거든요. 김치와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똑똑하셨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몰라도 경험으로 좋은 조합을
찾아내셨거든요. 김치와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치의 유산균이 기름진 돼지고기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김치의 비타민C가 돼지고기의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삼겹살에 김치가 그렇게 잘 어울렸구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된장국에 미역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미역의 요오드가 만나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죠. 밥과 김치도 생각해 보세요. 밥의 탄수화물이 김치의 유산균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한식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놀랍죠. 하지만 현대에는 가공식품이 많아지면서 예전과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파는 장아찌는 옛날 할머니들이 담그시던 것보다 나트륨이 훨씬 많아요. 옛날 방식대로 먹으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공 정도도 고려하셔야 해요. 옛날에는 소금도 천일염 같은 자연염을 썼는데 지금은 정제염이 많잖아요. 이런 차이점들을 알고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끼에 너무 많은 종류를 섞지 마세요. 3-4가지 정도가 적당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죠. 둘째, 새로운 조합을 시도할 때는 며칠 관찰해 보세요.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하면 조합을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따로 드세요. 이거 같이 먹어도 될까? 싶으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2-3시간 간격이면 충분해요.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약들은 음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약 드실 때는 물로만 드시고 특정 음식과는 간격을 두세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요? 하시겠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나 자녀분들이 좋다고 해서 주는 음식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들이 안 들을 텐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직접 효과를 보여주시면 돼요. 몸이 좋아지는 걸 보면 가족들도 믿게 될 거예요. 마무리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몸이 예전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많이 먹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제대로 먹자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건강한 조합으로 드시면 같은 음식도 몇 배 더 효과적이거든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이는 단독으로, 당근은 기름과 함께, 장아찌는 적당히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음식 조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